소화불량이 오래되고 식사를 하면 고통스러운 분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12가지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는 식사를 골고루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죠. 저는 그거를 좀 다르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일식삼찬이라는 말을 많이 하듯이, 우리가 한 번에 먹는, 한 끼에 먹는 반찬의 양이나 음식의 양은 줄이는 것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는 분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 같은 고기라도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되 하루에 3번 나눠서, 3끼로 나눠서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골고루 먹고 있는데 왜 아프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먹는 반찬 수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 반찬을 먹고 속이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면 일주일 후에 다른 반찬 하나를 추가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면 고통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현미를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현미는 몸에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속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백미를 먹는 것과 현미를 먹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현미를 드실 게 아니라 백미를 드시거나 아니면 찹쌀을 드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몸에 좋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환자마다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배탈이 났을 때 환자분들이 죽을 끓여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반 죽을 끓이지 말고 누룽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시 물을 부어서 누룽지 죽을 만들어서 드시라고. 그러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런데 소화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3번째로는 우리가 탄수화물은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쌀이라든가 보리와 같이 곡류인 경우에는 침에서 많이 소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곡류를 섭취할 때는 침을 충분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20번 이상 씹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에 비해서 채소라든가 복합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췌장에서 아밀레자라는 것이 나와서 소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삼키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식사할 때 침에서 충분한 아밀라제가 나올 수 있도록 씹어 주시되, 개인마다 잘 씹지 않는 쪽에 턱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씹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씹다 보면 전체적인 몸의 기능이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소화불량증 환자들은 제가 관찰해 본 결과 한쪽으로 씹거나 턱 관절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잘 지킨다면 이것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식사 반찬량을 줄이고,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콩이라든가 현미 같은 것은 소화 잘 되는 백미나 찹쌀로 바꾸시는 게 좋겠고, 3번째는 충분히 씹되 평소에 쓰지 않는 턱 쪽으로 음식을 충분히 씹어주면 소화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통증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